안 돼! 엄마! 오지 마! 지금 경찰이랑 합의 얘기하고 있어! 돈이 필요해! 5천만 원! 빨리 안 보내면 나 구속돼! 엄마! 전화벨이 울립니다. 따르릉, 따르릉. 평범한 오후, 평범한 전화 한 통. 하지만 그 전화가 끝난 뒤 70평생 모은 돈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무기력했고 자식은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내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개 짖는 소리, 배경에서 희미하게 들리던 그 낯익은 소리.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소리 어디서 들은 적 있어.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노부부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진실과 마주하는 이야기입니다. 전화의 끝에서 오늘의 사연도 즐겁게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2024년 11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 서울 은평구 작은 아파트 72의 박성수와 70의 아내 김영자.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급박하고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저 민우예요. 엄마. 영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엄마, 지금 큰일 났어요. 제가 사고를 냈어요. 사람을 쳤어요. 뭐? 사고? 사람을 쳤다고? 영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수가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영자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다쳤어요. 심하게 다쳤어요. 지금 병원에 실려갔는데 수술비가 필요하대요. 빨리 안 하면 죽을 수도 있대요. 얼마가 필요한데? 5천만 원이요, 엄마. 지금 당장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제가 구속돼요. 엄마, 저 감옥 가기 싫어요. 영자는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 아들의 울음소리. 30년 동안 들어온 그 목소리였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보낼게. 어디로 보내면 돼? 전화 속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이 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이 사고 현장을 담당하는 경찰입니다. 지금 피해자 측과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계좌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계좌번호를 적었습니다. 성수가 물었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민우가 사람을 쳤대요. 큰일 났어요. 성수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급히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은행 창구. 성수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5천만 원 전액 출금하겠습니다. 은행원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전액이요? 무슨 일이세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빨리 좀 부탁합니다. 잠깐만요, 고객님.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신지? 아닙니다. 우리 아들한테 온 전화예요.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은행원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5천만 원이 인출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ATM기로 가서 돈을 이체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계좌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송금 완료. 화면에 그 글씨가 떴습니다. 영자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우야, 엄마가 보냈어. 이제 괜찮지?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신호만 갔습니다.
성수가 말했습니다. 민우한테 직접 전화해봐. 영자는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평온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우야, 너 괜찮아? 네, 저 괜찮은데요. 왜요? 그 순간 영자의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너 아까 전화 안 했어? 전화요? 저 회사에서 회의 중이었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성수가 수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민우야, 너 사고 안 냈지? 사고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보이스피싱? 5천만 원. 평생 모은 돈. 모두 날아갔다는 것을. 성수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전화기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영자가 주저앉았습니다. 은행 앞 벤치에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곳에서 70살 노인이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떻게.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그렇게 평화로운 오후였는데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1시간 후 경찰서. 성수와 영자는 형사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형사가 말했습니다. 피해 신고 접수는 해드리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계좌번호가 있잖아요. 성수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계좌는 대포통장일 겁니다. 이미 돈은 인출되어서 어디론가 갔을 거고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대부분 해외에 있거나 여러 단계로 나뉘어 있어서 추적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 돈은요? 우리 돈은 어떻게 돼요? 영자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형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비쳤지만 그들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수가 말했습니다. 민우한테는 말하지 말자. 영자가 물었습니다. 왜요? 그 애한테 부담 주기 싫어. 그냥 우리가 감당하자. 하지만 다음 날 아들 민우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빠,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은행에서 전화 왔던데요. 성수는 할 수 없이 사실을 말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 나이에 그걸 속았어요? 뭐? 요즘 보이스피싱 얼마나 많은데요. 뉴스 안 봐요? 그걸 그대로 믿고 돈을 보내요? 성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동정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비난과 짜증뿐이었습니다. 민우야. 아빠, 저도 제 살기 바빠요. 회사 생활 힘들고 집 대출도 갚아야 하고. 그런데 부모님이 그렇게 돈을 날려버리면 저보고 어쩌라는 거예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수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우가 뭐래요? 성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70평생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일했고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5천만 원. 노후를 위해 아프면 병원비로 쓰려고 아껴온 돈.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들의 차가운 말이었습니다. 영자가 침대에 누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성수는 계속 무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전화, 아들이라고 믿었던 그 목소리, 그리고 배경에서 들렸던 소리들,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 전화할 때 무슨 소리 들렸어요? 무슨 소리요? 배경 소리 말이에요. 다른 소리 없었어요? 영자가 눈을 감고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글쎄요. 사람들 소리, 그리고 개 짖는 소리 같은 게 들렸어요. 멀리서. 성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개 짖는 소리? 네. 와라라고. 성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 소리, 나 그 소리 알아. 뭐라고요? 영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성수가 말했습니다. 나 예전에 택배 일할 때 들었던 소리야. 아주 특이한 게 짖는 소리였어. 그 소리가 나는 곳이 딱 한 군데밖에 없어. 어디요? 경기도 남양주. 어느 골목? 성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택배 기사 시절 적어놓은 주소들이 빼곡했습니다. 그는 수첩을 넘기다가 어느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여기야. 이 골목에 개 5마리를 키우는 집이 있었어. 그 개들이 동시에 짖으면 아주 특이한 소리가 나거든. 그게 확실해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동안 택배를 돌았어. 그 소리는 절대 잊을 수가 없어.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성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찾아가야지. 뭐라고요? 우리 돈을 가져간 놈들. 직접 찾아가야지. 여보, 위험해요. 그냥 경찰에.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줬잖아. 우리가 직접 해야 해. 성수의 목소리에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적이 없었습니다.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우리 둘이 함께 가요. 성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70살 노부부, 늙고 지친 몸.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남양주행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 성수와 영자는 뒷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성수가 오래된 수첩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분명히 이 골목이야. 번지수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 산 24번지. 영자가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뭘 할 건데요? 일단 가봐야지. 그게 소리가 진짜 들리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엔요?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계획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 반 후, 남양주 덕소리. 두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성수가 수첩을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이쪽이야. 좁은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와랄랄, 와랄,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도 여러 마리가 동시에. 성수가 멈춰섰습니다. 이 소리야. 영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히 그날 전화에서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허름한 집 한 채가 나왔습니다. 마당에는 개 5마리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을 거야. 뭐가요? 보이스피싱 하는 놈들. 아니면 그들이 쓰는 장소. 두 사람은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끝에 있는 낡은 2층 건물을 발견했습니다. 1층은 비어 있는 것 같았고 2층에만 커튼이 쳐져 있었습니다. 성수가 속삭였습니다. 저기 수상해. 어떻게 알아요? 저기 봐. 1층은 비었는데 2층만 커튼이 쳐져 있잖아. 그리고 창문에 뭔가 붙어 있어.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문 안쪽에 검은 비닐이 붙어 있었습니다. 안을 볼 수 없도록. 영자가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무서워요. 그냥 경찰한테. 그때였습니다. 2층 문이 열리더니 젊은 남자가 나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급하게 계단을 내려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성수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남자를 따라가 봐요. 두 사람은 거리를 두고 남자를 미행했습니다. 남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도 같은 버스에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남자는 계속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남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불안해 보였습니다. 버스가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어느 허름한 고시원 앞에서 내렸습니다. 성수와 영자도 뒤따라 내렸습니다. 남자가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후 성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봐요. 얼마나요? 모르죠. 일단 저 남자가 뭘 하는지 봐야 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고시원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고 있는 게 맞나요? 성수가 대답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찰도 안 도와주고 아들도 냉정하고 우리가 직접 할 수밖에. 그때였습니다. 고시원에서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더니 컵라면과 삼각김밥을 샀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시원으로 돌아갔습니다. 성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저 남자, 뭔가 쫓기는 것 같아. 쫓긴다고요? 행동을 봐요. 계속 주변을 둘러보고 불안해하고. 그날 밤, 성수와 영자는 근처 모텔에 묵었습니다. 좁은 방에 누워서도 두 사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럴 수 있을까요? 우린 그냥 늙은 사람들인데. 성수가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늙었다고 당하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우릴 무시하지만 우린 70년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경험도 많고 끈기도 있어요.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어요. 끝까지 함께 해봐요.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다시 그 고시원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오전 10시쯤 남자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속삭였습니다. 저 가방, 수상해요. 두 사람은 다시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새 정거장을 가더니 내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허름한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식당 밖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남자가 누군가를 만나는 게 보였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더니 젊은 남자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중년 남자는 가방을 확인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돈, 분명히 돈거래였습니다. 성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놈들. 영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우리가 지금 나서면 안 돼요. 중년 남자가 먼저 식당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젊은 남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봉투를 받았는데도 전혀 기쁘지 않은 표정이었습니다. 남자는 한강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계속 따라갔습니다. 한강 둔치. 남자는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결심했습니다. 지금이야. 뭐라고요? 저 남자한테 말을 걸어봐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저 남자, 범죄자 같지 않아요. 성수는 영자를 뒤에 두고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남자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구세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저, 도움이 필요해서요. 도움이요? 남자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성수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남양주 덕소리 산 24번지 그 건물. 거기서 당신 나오는 거 봤어요. 남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돈을 돌려받고 싶어요. 5천만 원.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남자가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가 앞을 막아섰습니다. 젊은이, 우리 얘기 좀 들어봐요. 남자가 멈춰섰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70평생 모은 돈이에요. 그 돈 없으면 우린 살 수가 없어요. 제발 좀 도와줘요. 영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수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강 둔치에서 이른의 노부부가 20대 청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남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한강 둔치 벤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젊은 남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호예요. 29살이에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원래 편의점 알바생이었어요. 대학도 못 나왔고 빚도 많고 그러다가 작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어떤 사람이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요. 그냥 형님이라고 불렀어요. 그 사람이 제게 일을 시켰어요. 무슨 일을요? 민호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전화를 걸어서 사람들을 속이는 일이요. 보이스피싱?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알바라고 생각했어요. 한 통에 5만 원씩 준다고 해서.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걸. 그런데 왜 계속했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망가려고 했어요. 진짜로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절 찾아왔어요. 제 집 주소도 알고 제 가족도 알고 있더라고요. 만약 경찰에 신고하거나 도망가면 우리 어머니를 해치겠대요. 성수와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속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요. 노인분들한테 아들이라고 속이고 돈을 달라고 하고 저도 너무 괴로워요. 그럼 오늘 만난 그 사람은 누구예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중간 관리자예요. 제가 받은 돈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위에 누가 있을 거예요. 그 위는 누구죠? 모르겠어요. 저는 끝까지 못 올라가 봤어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그 건물, 남양주 그 건물엔 뭐가 있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거기가 콜센터예요. 저 말고도 5, 6명이 더 있어요. 다들 저처럼 협박당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조직의 리더는 누구예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리한텐 전화로만 지시가 내려와요. 얼굴도 본 적 없어요. 성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돈은 어디로 간 거예요? 민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위로 올라갔을 거예요. 여러 단계를 거쳐서 세탁되고 찾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영자가 울먹였습니다. 그럼 우린 어떡해요? 그 돈이 우리 노후자금 전부인데. 민호가 미안하다는 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혹시 조직에 대해 아는 거 더 없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민호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한 가지 있긴 해요. 뭔데요?
저희한테 전화로 지시하는 사람. 그 사람 목소리를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이요? 네. 제가 혹시 몰라서 몰래 녹음해뒀어요. 나중에 경찰에 신고할 때 증거로 쓸까 봐서요. 그 녹음 파일 들려줄 수 있어요? 민호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강민호. 오늘 목표는 10명이야. 10명한테 전화해서 적어도 5명은 돈 뽑아내. 알겠어?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배경에서 또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그 목소리를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녹음이 끝났습니다. 성수가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목소리, 당신도 누군지 몰라요? 네. 전화로만 들었지, 얼굴은 본 적 없어요. 그럼 이 녹음 파일 우리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보내드린다고요? 그걸로 뭘 하실 건데요?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찾을 거예요.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하는 거죠. 위험해요. 그 사람들은 진짜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괜찮아요. 우린 이미 모든 걸 잃었어요. 더 잃을 게 없어요.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파일을 전송했습니다. 성수의 휴대폰에 파일이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 사람을 찾기 힘들 거예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왜요? 목소리만으로는 알 수 없잖아요. 성수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 그 조직에서 언제부터 일했어요? 작년 3월부터요. 그럼 1년 반 넘게 일한 거네요. 그동안 그 목소리 주인에 대해 들은 것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도. 민호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한 번은 다른 형이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원래 대기업 다녔대요. 그런데 뭔가 잘못돼서 쫓겨났다고. 대기업이요? 네.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뭐 없어요? 민호가 계속 생각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형이 그러는데 그 사람이 가끔 통화할 때 영어를 섞어 쓴대요. 외국에 오래 있었나 봐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어를 섞어 쓴다. 대기업 출신, 외국 경험. 그리고 성수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통화할 때 특별한 버릇 같은 거 없어요? 버릇이요? 네. 말투라든지 자주 쓰는 단어라든지. 민호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아, 그 사람이 자주 오케이라고 해요. 한국말로 알았다고 하지 않고 항상 오케이라고. 영자가 성수를 보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걸로 뭘 할 건데요? 성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이 녹음 파일을 분석해 봐야죠. 목소리에서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정말 위험해요. 경찰한테 맡기시는 게. 성수가 말을 끊었습니다. 경찰은 이미 포기했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영자가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당신도 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죠?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매일 밤 악몽을 꿔요. 제가 속인 사람들이 꿈에 나와요. 그럼 우리를 도와줘요. 함께 이 조직을 무너뜨려요. 민호가 놀랐습니다. 저도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잖아요. 우리랑 똑같아요. 같이 싸워요. 민호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성수와 영자의 눈에 희망이 보였습니다. 고마워요, 젊은이. 세 사람은 다시 만날 장소를 약속했습니다. 이틀 후 같은 장소에서 민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정말 위험해요. 우리도 이제 위험해질 겁니다. 성수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가 떠났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한강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 진짜 할 수 있을까요? 성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죠. 하지만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냥 당하고만 살 수는 없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해봐요. 끝까지.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한강물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노부부는 손을 맞잡고 일어섰습니다. 그들의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성수와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수는 민호에게서 받은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한 번, 두 번, 10번. 그 목소리를 외울 정도로 들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뭐 알아낸 거 있어요? 성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목소리,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들어봤다고요? 네. 그런데 어디서인지 기억이 안 나요. 성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익숙한 목소리인데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급할 것 없어요. 하지만 성수는 초조했습니다. 이틀 후, 약속한 장소에서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어르신들, 이거 보세요. 뭐죠? 민호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계좌번호와 거래 내역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호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몰래 빼낸 조직의 계좌 정보예요. 여기 보시면 돈이 여러 계좌로 쪼개져서 이동하는 게 보이죠? 성수와 영자는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복잡한 거래 내역이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민호가 마우스로 한 계좌를 가리켰습니다. 이 계좌, 이게 최종 목적지 계좌 중 하나예요. 최종 목적지요? 네. 여기로 모든 돈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럼 이 계좌 주인이 조직의 보스인가요?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대포통장일 거예요. 하지만 이 계좌로 돈이 들어오면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더라고요. 어디서요? 민호가 지도 앱을 켰습니다. 여기요. 강남역 근처 ATM기. 강남역? 네. 매번 같은 ATM기에서 인출돼요.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요?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성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시간에 그곳에 가면 그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기회였습니다. 첫 번째 진짜 기회였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이틀 후죠. 알겠어요. 우리 그날 거기 가봐요. 영자가 불안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 어떡할 건데요?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얼굴부터 확인해야죠. 그 다음은 그때 가서 생각해요. 금요일, 강남역 3번 출구 근처, 저녁 6시 30분. 성수, 영자, 민호 세 사람이 ATM기 근처에서 대기했습니다. 성수는 카페에 앉아 있었고, 영자는 편의점에서 시간을 보냈고, 민호는 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척하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긴장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6시 50분.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성수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수상한 사람 보여요? 민호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이요. 7시가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ATM기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ATM기에 카드를 넣었습니다.
민호가 급히 성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에요. 성수가 카페 창문 너머로 그 남자를 보았습니다. 남자는 ATM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있었습니다. 두둑한 돈뭉치, 아마도 수천만 원은 될 것 같았습니다. 남자는 돈을 가방에 넣고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성수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영자와 민호도 합류했습니다. 따라가요. 세 사람은 남자를 뒤쫓았습니다. 남자는 지하철역으로 들어갔습니다. 2호선을 탔습니다. 세 사람도 같은 칸에 탔습니다. 남자는 휴대폰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지금 받았어요. 오늘은 5,500만 원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끄는 남자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처럼. 지하철이 멈췄습니다. 선릉역. 남자가 내렸습니다. 세 사람도 따라 내렸습니다. 남자는 어느 고급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성수가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40층짜리 고층 건물. 문 앞에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민호가 속삭였습니다.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성수가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일단 저 남자가 어느 층으로 가는지 봐야 해요. 어떻게요? 성수가 건물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가 보였습니다. 남자가 탄 엘리베이터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10층, 20층, 30층, 그리고 35층에서 멈췄습니다. 성수가 중얼거렸습니다. 35층? 민호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성수가 대답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내일 다시 와서 계획을 세워요. 세 사람은 건물을 빠져나왔습니다. 근처 식당에 들어가 저녁을 먹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저 오피스텔은 보안이 철저해요. 그냥 들어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성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배달원처럼 가면 어떨까요? 배달원이요? 네.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달. 그럼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가 배달 어플로 주문할게요. 주문? 네. 제 명의로 음식을 주문하고 어르신이 배달원처럼 가는 거예요. 성수가 놀랐습니다. 내가요? 이른둘인 사람이 배달을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자연스러워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도 배달 많이 하시잖아요. 영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위험하지 않을까요? 성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조심할게요.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다음 날 토요일, 민호는 그 오피스텔 35층 어느 호실로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성수에게 배달 가방과 모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쓰세요. 성수는 가방을 메고 모자를 썼습니다. 이른둘의 노인이 배달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심하세요, 여보. 영자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성수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금방 갈게요. 성수는 음식을 들고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경비가 물었습니다. 배달이세요? 네. 35층 5호입니다. 경비가 엘리베이터를 가리켰습니다. 들어가세요. 성수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72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갔습니다. 35층.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성수는 5호를 찾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땡땡.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봤던 그 정장 남자였습니다. 배달입니다. 남자가 음식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성수는 안을 재빨리 살폈습니다. 거실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남자가 돈을 꺼내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성수는 문틈으로 더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벽에 걸린 사진이 보였습니다. 단체 사진. 여러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그 중 한 명이 성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얼굴, 알아볼 수 있는 얼굴. 바로 그 순간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남자가 팁을 건넸습니다. 성수는 기계적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성수는 몸을 돌려 복도로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영자와 민호가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사진이요? 조직원들 사진 같았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명이 성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누구예요? 누굴 봤어요? 성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아들. 뭐라고요?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 우리 아들 민우가 그 사진에 있었어요. 오피스텔 앞. 성수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성수는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우리 민우가 물었습니다. 정말 확실해요? 아드님이 맞아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림없어요. 30년을 키운 자식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영자가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우리 민우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뭔가 잘못 본 거예요. 하지만 성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눈을 믿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의 얼굴, 차가운 표정으로 다른 조직원들과 함께 있던 그 모습.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드님이 이 조직의 일원이라는 건가요? 성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마도.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아들은 회사 다니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직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형님. 전화 너머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강민호. 내일 3명단 줄게. 20명이야. 전화 돌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호가 성수와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조직에 계속 있으면 더 많은 정보를 알아낼 수 있어요. 성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보요? 네. 아드님이 정말 조직의 일원인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볼 수 있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미 위험해요. 하지만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 조직에서 벗어나고 싶으니까요. 성수가 민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고맙네요, 젊은이. 그날 밤, 성수와 영자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말없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습니다. 영자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민우를 잘못 키운 걸까요?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으로 아들의 어린 시절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모두 행복한 기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IMF 때, 그때부터인가요? 당신이 회사에서 잘렸을 때? 성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성수는 다니던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때 민우는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장이 실직자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당당하던 아버지가 무너지는 모습을, 매일 구직 광고를 보며 전화하는 모습을, 그리고 번번이 나이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모습을. 민우는 그때부터 달라졌습니다. 말이 없어졌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성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내가 더 강한 모습을 보였어야 했는데.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성수는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조직 회의가 있대요. 오늘 저녁 8시. 어디서요? 그 오피스텔이에요. 35층. 성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회의요? 누가 참석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람들이 모인대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성수는 영자를 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그 건물로 가봐요. 뭐하러요? 민우가 정말 거기 가는지 확인해야죠.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7시 30분. 성수와 영자는 오피스텔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건물 입구가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긴장한 채로 지켜보았습니다. 7시 50분. 한 대의 검은색 세단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민우였습니다. 28살 아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든 모습. 영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야. 민우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터에 출근하는 것처럼. 성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영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은 정말 그 조직의 일원이었습니다. 10분 후. 민우도 도착했습니다. 그는 건물로 들어가기 전에 주변을 살피다가 성수와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라는 신호였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밤 9시. 민우가 건물에서 나왔습니다. 급하게 카페로 왔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우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회의 내용 들었어요. 아드님, 정말 조직의 핵심 인물이에요. 성수와 영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은 회계 담당이에요. 모든 돈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회계? 네. 피싱으로 빼낸 돈을 어떻게 세탁할지, 어느 계좌로 보낼지 다 아드님이 결정해요.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민우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보았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아들이 그런 일을 해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의 중에 아드님이 말하는 걸 들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이 세상에 정의 따위는 없다고. 성실하게 살아봤자 가난하게 늙을 뿐이라고. 성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야기도 했어요. IMF 때 아버지가 망하는 걸 봤다고. 평생 성실하게 일했는데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다고. 그때 깨달았대요.
이 세상은 정직한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고 영자가 흐느꼈습니다. 성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게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을 아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이었습니다. 민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뭔데요? 아드님이 어르신들이 당한 사건을 알고 있었어요. 뭐라고요? 성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 중에 누군가 물어봤어요. 최근에 5천만 원 건이 성공했다고. 그 돈이 어디 있냐고. 그때 아드님이 대답했어요. 그 돈은 자기가 관리하고 있다고. 그럼 민호가 우리한테서 뺏은 돈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민호가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심각한 건 그 사건의 타겟이 어르신들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성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영자가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누군가 물어봤어요. 그 피해자들이 누구냐고. 아드님이 대답했어요. 자기 부모님이라고. 그 순간 카페 안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심장 소리만 쿵쾅쿵쾅 들렸습니다. 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이제 부모님한테 용돈 달라는 소리 안 들어도 된다고. 어차피 자기가 물려받을 돈이었다고. 영자가 쓰러졌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여보, 정신 차려요. 카페 직원들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성수는 아내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괜찮아요. 잠깐 어지러웠나 봐요. 세 사람은 카페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자가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우야, 왜 그러니? 성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아드님도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든 뭐든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영자가 남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그럼 민우가 감옥에 가요. 우리 아들이 전과자가 돼요. 그래도 이대로 둘 순 없어요.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영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한 번만 민우한테 기회를 줘요. 직접 만나서 얘기해봐요. 성수가 망설였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말씀이 맞아요. 직접 만나서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르잖아요. 아드님도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성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아내의 얼굴. 성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어요. 한번 만나봐요. 다음 날 오전, 성수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민우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아빠야.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성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아빠랑 저녁 먹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갑자기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오래간만에 얼굴 보고 싶어서.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아,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할게요. 민우야, 아빠 부탁이야. 딱 1시간만. 또 침묵. 그리고 민우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6시에 집 근처 식당에서 봐요. 고맙다, 아들아.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만나준대요? 네. 오늘 저녁 6시.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에요. 우리 민우한테 직접 물어봐요. 왜 그런 일을 하는지. 성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저녁 6시, 집 근처 작은 한식당. 성수와 영자가 먼저 도착했습니다. 10분 후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우야. 세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먼저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만나자고 하시고. 성수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민우야, 너 요즘 일은 잘 돼가니? 네, 그럭저럭요. 회사에서 힘든 일 없고? 괜찮아요. 민우의 대답은 짧고 무뚝뚝했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엄마가 반찬 좀 해줄까? 괜찮아요, 엄마. 저 알아서 잘해요. 또 침묵. 성수가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민우야, 너 지금 무슨 일 하니?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그걸? 아빠가 궁금해서.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민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회계 업무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회사 이름이 뭐라고 했지? 민우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JNC라고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사는 뭐 하는 곳이니? 수입업체예요. 중국에서 물건 들여와서 파는 거요. 성수가 민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민우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캐묻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성수는 입을 열려다가 닫았습니다.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나쁜 일 하는 거 아니지? 민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나쁜 일이요? 무슨 소리예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는 내가 그럴 애가 아니라고 믿어. 혹시 누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민우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무슨 드라마 보고 오셨어요? 그게 아니라. 민우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바빠요. 먼저 갈게요. 민우야. 성수가 아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잠깐만 앉아. 아빠가 할 말이 있어. 민우가 팔을 뿌리쳤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성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돈. 우리가 보이스피싱으로 잃은 5천만 원. 너 그거 알지? 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짧은 침묵. 그리고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야.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왜요? 놀라셨어요? 제가 알고 있다는 게 놀라워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너 정말 그 일에 관여했니? 민우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모를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성수가 다시 물었습니다. 대답해. 너 정말 우리 돈 가져간 거냐? 민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제가 했어요. 그 순간 식당 안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영자가 쓰러질 듯 흔들렸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놀랍죠? 자기 부모한테서 돈을 뺏은 아들이라니. 왜 그랬니? 성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왜요? 궁금하세요? 민우야, 제발. 영자가 애원했습니다. 민우가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15살 때부터 알았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민우야. 1997년 IMF. 아빠 기억하시죠? 그때 아빠가 회사에서 잘렸을 때. 성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그때 중학생이었어요.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고 좋은 옷 입고
해외여행 가고. 근데 전 아빠 따라서 구직센터 갔죠. 아빠가 머리 숙이고 일자리 구걸하는 거 봤어요.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민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뭐해요? 평생 일해도 가난하고 늙어서 애들한테 손 벌리고. 그게 아빠 인생이었잖아요. 그래도 범죄자가 되면 안 되지.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비웃었습니다. 범죄자요? 웃기네요. 대기업 회장들은 수천억 빼돌려도 집행유예 받는데 왜 저는 범죄자예요? 그건 다른 문제야. 같은 문제예요. 이 세상은 가진 자들이 만든 세상이에요. 성실한 사람은 바보 취급받는 세상이에요. 식당 안 사람들이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가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우야, 엄마 말 좀 들어봐. 그래도 이건 아니야. 자기 부모한테서 돈을 뺏는 게 말이 돼? 민우가 손을 뿌리쳤습니다. 어차피 제가 물려받을 돈이었잖아요. 조금 빨리 가져온 것뿐이에요. 영자가 울부짖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니? 그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었어. 병원비로 쓸 돈이었다고.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그럼 이제 그 돈으로 제가 잘 살아볼게요. 아빠처럼 가난하게 늙기는 싫거든요. 민우야. 성수가 아들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뿌리치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식당 안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영자가 식탁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성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밤 10시 성수와 영자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거실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놀란 성수가 물었습니다. 너 여기서 뭐해? 민우는 거실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 얼마쯤 할까요? 이 아파트요. 시세가 4억쯤 되죠? 성수가 다가갔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우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재산 정리 좀 해야겠어요. 재산 정리? 네. 이 집이랑 부모님 명의 예금 계좌들 다 제 명의로 옮기려고요.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민우야, 정신 차려. 민우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류 있어요. 증여계약서.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성수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찢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왜 사인을 해줘야 하는데? 민우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죠. 다른 방법을 써야죠. 다른 방법? 네. 예를 들면 부모님이 또 보이스피싱을 당한다든지. 영자가 쓰러졌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엔 남은 돈 전부 털릴 수도 있어요. 그럼 부모님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되겠죠. 너 지금 협박하는 거냐? 협박이 아니라 경고예요. 순순히 재산 넘기시는 게 서로 편해요. 성수가 주먹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자식이. 하지만 민우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때려보세요. 그럼 전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존속폭행으로. 성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내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자식이었습니다. 민우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생각해 보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성수는 그 자리에 서서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래도록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성수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영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한 걸까요?
성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전 민우를 최선을 다해 키웠어요. 늘 따뜻한 밥 해주고 아플 때 간호하고 학교 행사 빠짐없이 갔어요. 나도 그래요. 용돈 모아서 민우 학원비 댔고 추운 날도 새벽부터 일하러 갔어요. 그런데 왜 민우가 저렇게 된 거예요? 성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뭐라고요? 내가 IMF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게 민우한테 상처를 준 거예요. 영자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에요. 내가 더 강했어야 했어요. 아들한테 어른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어르신, 들어가도 될까요? 그래요, 들어오세요. 민우는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제 연락 못 드려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 만나보셨죠? 성수와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성수가 어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식당에서의 대화, 그리고 집에서의 협박. 민우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자기 부모님한테 그럴 수가 있나요? 영자가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 민우는 원래 그런 애가 아니었어요. 착하고 순한 아이였어요. 민우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제가 한 가지 알아낸 게 있어요. 뭔데요? 어제 조직 회의 후에 다른 형이 얘기해 줬어요. 아드님이 조직에 들어온 이유를. 성수가 몸을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왜 들어왔대요? 민우가 말했습니다. 3년 전이에요. 아드님이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주식 투자를 하셨대요. 주식? 네. 친구 따라 주식을 시작했는데 처음엔 좀 벌었대요. 그런데 욕심이 생겨서 큰 돈을 넣었대요. 얼마요? 2억 원. 뭐? 성수와 영자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2억 원이요? 그 돈을 어디서 구했는데요? 민우가 대답했습니다. 대출받았대요. 은행이랑 사채에서. 주식으로 떼돈 벌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주식이 폭락했어요. 하루아침에 2억 원이 날아갔대요. 영자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빚이 2억 원 넘게 남았대요.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기 시작했고요. 회사도 다닐 수 없게 됐대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왜 말하지 않았어요?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돈이 없다는 걸 알았대요.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간 거예요? 네. 조직에서 돈을 벌면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대요. 성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민우가 그런 고생을 했구나. 영자가 울었습니다. 우리한테 말했으면 함께 해결했을 텐데. 민우가 말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지금 아드님이 빚을 다 갚았대요. 갚았다고요? 네. 조직에서 3년 동안 일해서 빚을 다 갚았대요. 그런데도 조직을 안 떠나요. 왜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돈 맛을 알았대요. 성실하게 일해서는 평생 못 벌 돈을 몇 달 만에 버니까요. 성수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형이 그러는데요. 아드님이 요즘 더 나쁜 계획을 세우고 있대요. 더 나쁜 계획? 네. 조직 돈을 빼돌려서 혼자 도망갈 계획이래요. 뭐? 조직에서 모은 돈 전부를 가지고 해외로 도망갈 거래요. 그럼 평생 일 안 해도 살 수 있으니까요. 성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민우가 위험하잖아요. 조직에서 가만 안 둘 거 아니에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위험해요. 조직 보스가 알면 아드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자가 떨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돼요? 민호가 어둡게 말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민우가 죽으면 안 돼요. 성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여보. 하지만 영자는 진정할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민우 구해야 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우리 자식이에요. 성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아무리 부모를 배신했어도 여전히 자식이라는 것을. 성수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언제예요? 민우가 언제 도망갈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이래요. 그날 조직 돈이 전부 모이는 날이래요.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사흘 후네요. 성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민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성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죠. 여보. 영자가 놀라서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대로 두면 민우가 죽어요. 차라리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가는 게 나아요. 하지만, 그리고 조직도 잡아야 해요. 우리처럼 피해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필요해요. 증거요? 네. 조직의 실체를 증명할 증거들이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해요?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계좌 내역, 통화 녹음, 조직원 명단, 그리고 조직이 활동하는 장소.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거라면 우리가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직 내부에 있잖아요. 증거들을 빼내올 수 있죠?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위험해요. 들키면 저도. 알아요. 위험한 거 알아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민호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성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네요, 젊은이. 당신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용기라뇨? 전 그냥 속죄하고 싶을 뿐이에요. 다음 날 수요일, 민호는 남양주 콜센터로 갔습니다. 평소처럼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틈틈이 증거를 모았습니다. 컴퓨터에 저장된 계좌 내역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조직원들의 대화를 휴대폰으로 녹음했습니다. 조직 보스와의 통화 내용도 녹음했습니다. 긴장된 하루였습니다. 들킬까봐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증거들을 가지고 성수와 영자를 만났습니다. 어르신들, 여기 있어요. 민호가 USB와 녹음 파일을 건넸습니다. 성수가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네. 계좌 내역이랑 조직원 명단, 그리고 통화 녹음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이걸로 경찰이 움직일까요?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해요. 이 정도면 조직 전체를 잡을 수 있어요. 성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서 가서 신고할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드님도 잡히게 돼요. 성수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이게 민우를 위한 길이에요. 영자가 울었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성수가 아내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우린 최선을 다한 거예요. 목요일 아침, 성수와 영자는 경찰서에 갔습니다. 형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성수가 USB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한 증거예요. 형사가 놀라며 USB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구하셨어요? 성수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남양주 콜센터, 오피스텔의 조직 사무실, 그리고 아들 민우의 이야기까지.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이 증거들이 진짜라면 조직 전체를 검거할 수 있겠네요. 언제 움직일 수 있나요? 형사가 달력을 보았습니다. 내일이 금요일이죠? 그날 조직 돈이 모인다고 하셨죠? 네. 그럼 내일 동시에 움직이겠습니다. 남양주 콜센터랑 오피스텔을 동시에 급습할게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아들도 잡히겠죠? 형사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증거가 명확하면 알겠습니다. 그게 맞는 길이니까요. 영자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금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민우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오늘 아드님이 움직인대요. 정말이에요? 네. 오늘 저녁 8시에 조직 돈을 가지고 도망갈 거래요. 경찰한테 알려야겠네요. 성수는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사님, 오늘 저녁 8시예요.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성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해질녘이었습니다. 아들을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영자가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성수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저녁 7시 50분. 경찰 특공대가 출동했습니다. 남양주 콜센터와 오피스텔을 향해. 성수와 영자는 집에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분침이 움직였습니다. 7시 55분, 56분, 57분, 58분, 59분, 8시. 성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형사였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조직원 전원 검거했습니다. 성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 아들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형사가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드님도 체포됐습니다. 전화기에서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영자가 쓰러졌습니다. 성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금요일 밤 8시 10분. 경찰서 조사실. 민우는 차가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손, 창백한 얼굴. 형사가 앞에 앉았습니다. 박민우 씨, 진술하시겠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3년 동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회계 담당으로 일했고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부인하시겠어요? 민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특히 자기 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피싱 사건도 관여했다는데 그것도 사실이죠? 그 말에 민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지금 밖에 계십니다. 만나시겠어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요? 볼 면목이 없어요. 형사가 일어섰습니다. 조사는 내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유치장에서 쉬세요. 민우는 경찰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 성수와 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민우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우야. 영자가 소리쳤습니다. 민우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계속 걸어갔습니다.
영자가 무너졌습니다. 민우야, 민우야. 성수가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두 분 죄송합니다만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성수가 물었습니다. 우리 아들, 형량이 얼마나 나올까요? 형사가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조직 내 역할이 컸던 만큼 최소 7년은 나올 것 같습니다. 7년. 성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영자가 울부짖었습니다. 7년이요? 우리 아들이 7년이나 감옥에? 죄송합니다. 저희도 법에 따라 할 수밖에. 두 사람은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자가 길거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다 내 잘못이에요. 성수가 아내를 일으켰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민우가 선택한 길이에요. 하지만 난 그의 엄마인데.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성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가족여행 사진, 모두 행복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빗나간 걸까요? 새벽 2시 성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어르신,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아드님이 유치장에서 사라졌대요. 뭐라고요? 방금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유치장 화장실에 갔다가 안 돌아왔대요. 성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경찰도 찾고 있는데 아직 못 찾았대요. 성수는 급히 옷을 입었습니다. 영자도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사라졌대요. 뭐? 두 사람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형사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성수가 형사에게 달려갔습니다. 우리 아들 어디 갔어요? 형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CCTV를 확인 중인데 어떻게 유치장에서 사라질 수가 있어요? 성수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한 형사가 달려왔습니다. 팀장님, CCTV 확인했습니다. 뭐가 나왔어? 박민우 씨가 화장실 창문으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누군가 차로 데려갔습니다. 누가요? 모르겠습니다. 번호판이 가짜였습니다. 성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영자가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조직에서 데려간 것 같아요. 조직이요? 네. 아드님이 조직 돈을 가지고 도망치려고 했잖아요. 조직에서 그걸 알았나 봐요. 그럼 민우가 위험한 거예요?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우 위험해요. 조직은 배신자를 절대 용서하지 않아요. 영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우리 민우 구해야 해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추적 중입니다. 곧 찾을 겁니다. 곧이 아니라 지금 찾아야죠.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해요? 성수가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조직 보스는 잡혔어요? 형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급습했을 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흔적도 없었습니다. 그럼 그 보스가 민우를 데려간 거예요? 아마도요. 성수가 민우를 보았습니다. 조직 보스가 누군지 알아요? 민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얼굴을 본 적 없어요. 목소리만 들었을 뿐이에요. 성수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형사에게 물었습니다. 오피스텔에서 압수한 자료들 확인해 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지금 분석 중입니다. 그 중에 사진 없었어요? 조직원들 단체 사진. 형사가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아, 있습니다. 이거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성수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여러 사람들. 그런데 사진 맨 뒤쪽에 성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누구요? 성수가 사진 속 한 남자를 가리켰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입고 차갑게 웃고 있는 남자. 이 사람이 조직 보스예요. 어떻게 아세요? 성수가 설명했습니다. 제가 오피스텔에 배달 갔을 때 봤어요. 이 사람이 조직 사무실에 있었어요. 형사가 사진을 확대했습니다. 이 남자가 누군지 알아봐야겠군요. 성수가 사진을 더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진 배경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간판. 희미하지만 글씨가 보였습니다. 축산. 민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덕소 축산? 그거 남양주 덕소에 있는 가게예요. 남양주? 네. 제가 콜센터 있을 때 거기서 고기 시켜 먹었어요. 성수가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이 사진이 찍힌 곳이 남양주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르신, 혹시 그게 짖는 소리 기억하세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그 소리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그 소리가 나는 곳 근처에 폐창고가 있었어요. 폐창고요? 네. 제가 예전에 지나가다 봤어요. 아무도 안 쓰는 큰 창고예요. 성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거기일 거예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확실해요? 성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아도 가봐야죠. 우리 아들 목숨이 걸려 있어요. 형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특공대 출동시키겠습니다. 새벽 4시 남양주 덕소리 폐창고 앞 경찰 특공대가 도착했습니다. 성수와 영자,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형사가 말했습니다. 두 분은 여기 계세요. 위험해요. 하지만 성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우리도 가야 해요. 안 됩니다. 형사님, 우리 아들이에요. 우리가 직접 가야 해요. 형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뒤에 계세요. 특공대가 창고를 포위했습니다. 조용히. 창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자의 목소리. 야, 박민우. 너 우리 돈 어디다 숨겼어? 민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르겠어요. 거짓말하지 마. 3억이 어디 갔어? 정말 몰라요. 그 다음 소리. 퍽! 누군가 맞는 소리였습니다. 영자가 비명을 지르려 했습니다. 성수가 아내의 입을 막았습니다. 특공대가 돌입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 둘, 셋.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조직원들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위망이 쳐져 있었습니다. 모두 체포됐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창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민우. 창고 구석에 민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영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우야. 엄마가 왔어. 아빠. 엄마. 죄송해요.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 정말 나쁜 짓 했어요. 알아. 다 알아. 성수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넌 우리 아들이야.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민우를 들것에 실었습니다. 성수와 영자도 함께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새벽을 가르며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성수와 영자가 일어났습니다. 저희예요. 환자분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영자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의사가 들어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도 옆에 앉았습니다. 어르신들, 다행이에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젊은이.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당신이 없었으면 민우 못 찾았어요. 고마워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도 이제 경찰 조사 받아야 해요. 저도 조직 일원이었으니까요. 영자가 놀랐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어쩔 수 없이 한 거잖아요. 그래도 법은 법이니까요. 성수가 민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법정에서도 그 용기를 보여주세요.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6개월 후, 법정.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민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3년간 회계 담당으로 활동하며 수십억 원의 불법 자금을 관리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방청석에 앉은 성수와 영자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조직에 협박당해 어쩔 수 없이 가담했다는 점, 그리고 나중에 경찰 수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참작하여 성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5년. 민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자가 흐느꼈습니다. 판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공범 강민호는 협박에 의한 가담과 적극적인 수사 협조를 인정하여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보스 김태준은 판사가 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 정장을 입고 무표정하게 서 있는 남자, 보이스피싱 조직을 운영하며 수백 명의 피해자를 양산했습니다. 그 피해액은 무려 200억 원에 달합니다.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보스는 여전히 무표정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민우는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잠깐 가족과 인사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성수와 영자가 민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우야. 영자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괜찮아. 5년 금방 가. 엄마가 기다릴게. 아빠. 민우가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성수는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야, 거기 들어가서 많이 생각해. 내 인생에 대해서. 네, 아빠. 그리고 나오면 다시 시작하자.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요? 저 같은 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넌 우리 아들이야.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우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빠, 엄마, 정말 죄송해요. 세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끝났습니다. 교도관이 민우를 데려갔습니다. 민우는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성수와 영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우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1년 후, 성수와 영자는 교도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리 너머로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아빠, 엄마. 민우야, 잘 지냈니? 네, 잘 지냈어요. 밥은 잘 먹고? 네, 걱정 마세요. 영자가 준비해온 음식을 보여줬습니다. 엄마가 반찬 만들어 왔어. 맛있게 먹어. 고마워요, 엄마.
민우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여기서 많이 생각했어요. 뭘? 제 인생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성수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전 아빠를 원망했어요. IMF 때 무너진 아빠를, 가난하게 사는 아빠를. 성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아빠는 최선을 다했어요. 민우야,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돈이 전부라고, 성공이 전부라고.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알았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가족이에요. 사랑이에요. 성수가 유리에 손을 댔습니다. 민우도 반대편에서 손을 댔습니다. 유리를 사이에 두고 아버지와 아들의 손이 마주했습니다. 아빠, 나중에 나가면 제대로 살게요. 알아. 아빠가 믿어. 회사 다니고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살게요. 성수가 웃었습니다. 그래. 그걸로 충분해.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민우가 일어섰습니다. 아빠, 엄마 건강하세요. 너도. 민우가 돌아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면회실을 나왔습니다. 2년 후, 어느 날 오후, 성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보호자님, 박민우 씨 출소 일정 안내드립니다. 성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전 10시에 출소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성수는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 나온대요. 정말요? 영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드디어 우리 아들 돌아오네요. 두 사람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 후, 금요일 아침, 성수와 영자는 교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민호도 함께 왔습니다. 민호는 집행유예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 떨리시죠? 민호가 물었습니다.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5년 만이에요. 우리 아들 5년 만에 보는 거예요. 10시가 되었습니다. 교도소 정문이 열렸습니다. 민우가 나왔습니다. 33살이 된 민우.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아빠, 엄마. 민우가 달려왔습니다. 성수와 영자도 달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래도록 안고 울었습니다. 민호도 눈물을 흘리며 지켜보았습니다. 민우야, 잘 왔어. 잘 왔어. 영자가 아들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제대로 살게요. 약속해요. 성수가 아들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알아. 아빠가 믿어. 6개월 후, 작은 식당. 민우는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도 같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저녁 6시,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우는 홀로 나가 서빙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 손님이 주문을 했습니다. 김치찌개 2인분이요. 네, 알겠습니다. 민우는 주방으로 주문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홀로 나왔습니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성수와 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어머, 아빠, 엄마. 민우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일하는 거 보러 왔어. 성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민우가 물을 가져왔습니다. 뭐 드실래요? 우리 아들이 만든 거면 다 맛있지.
영자가 웃었습니다. 민우가 주방으로 들어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후 따뜻한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성수와 영자는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맛있다, 민우야. 진짜 맛있어. 민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열심히 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성수가 물었습니다. 민우야, 요즘 어때? 힘들진 않아? 괜찮아요. 일은 힘들지만 보람 있어요. 다행이다. 그리고 아빠, 엄마. 응? 민우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 첫 월급이에요. 민우야, 많지는 않지만 받아주세요. 성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써. 아니에요. 예전에 부모님한테서 뺏은 돈. 그 죄책감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갖고 싶어요.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야, 우리 아들 정말 달라졌구나. 성수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맙다, 아들아. 성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7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는 모습.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1년 후, 어느 평범한 오후, 성수와 영자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민우. 민우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엄마, 아빠 전화 바꿔주세요. 성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무슨 일이야? 아빠, 저 좋은 소식 있어요. 좋은 소식? 네. 제가 정규직이 됐어요. 정말이니? 성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사장님이 저 일 잘한다고 정규직으로 뽑아주셨어요. 잘했다, 아들아. 정말 잘했어. 영자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뭐래요? 무슨 일이에요? 민우가 정규직 됐대요. 영자가 기뻐서 소리쳤습니다. 정말요? 우리 민우가? 전화 너머로 민우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저 이번 주말에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요. 소개? 네. 제 여자친구예요. 성수와 영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친구? 내가? 네.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도 저를 믿어준다고 했어요.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꼭 데려와. 네, 이번 주 일요일에 갈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일요일 오후 2시, 성수와 영자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20대 후반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어서 와. 민우가 여자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제 여자친구 수진이에요. 수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처음 뵙겠습니다. 어서 와요. 들어와. 네 사람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영자가 준비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민우 여자친구 처음 오는데 당연하지. 수진이 수줍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은 작은 서점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책을 좋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습니다. 민우를 어떻게 만났어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민우 씨가 일하는 식당에 자주 갔어요. 그러다 알게 됐어요. 민우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수진 씨한테 제 과거를 숨겼어요.
창피해서요. 하지만 나중에 다 말씀드렸어요. 성수가 물었습니다. 그 얘기 듣고 어떻게 생각했어요? 수진이 민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민우 씨가 정말 후회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믿어주고 싶었어요. 영자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아들 믿어줘서. 수진이 웃었습니다. 식사 후 민우와 수진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정말 달라졌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좋은 사람도 만나고.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70대의 노부부.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돈을 잃고 아들을 잃고 희망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들도 다시 일어섰습니다. 6개월 후 민우와 수진이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에서 소박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우가 수진과 함께 입장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수진, 검은 양복을 입은 민우.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어왔습니다. 영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수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예식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의 인사 시간. 민우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과거에 큰 잘못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믿어주셨습니다. 민우가 부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수진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이 부모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을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이제 일어나도 돼. 민우를 안았습니다. 수진도 안았습니다. 예식장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1년 후, 어느 봄날 오후, 성수와 영자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가 말했습니다. 여보, 민우한테서 연락 왔어요. 뭐래요? 손주 소식이래요. 뭐? 성수가 놀라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수진 씨가 임신했대요. 3달 됐대요. 정말요? 네. 성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오래도록 웃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두 사람의 머리에, 어깨에, 무릎에 하얀 꽃잎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그날 밤, 성수는 혼자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7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오후, 한 통의 전화로 모든 것이 무너졌던 그날, 5천만 원을 잃었던 그날, 그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돈은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습니다.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가족의 의미를 다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용서의 힘을 알았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성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깜짝 방문이에요. 민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민우야. 수진아. 영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저희가 이사 가게 됐어요. 이사? 네. 더 큰 집으로요. 아기 태어나면 방이 필요하잖아요. 성수가 웃었습니다. 잘했다. 어디로 가는데? 이 아파트 근처예요. 걸어서 10분 거리요. 영자가 기뻐했습니다. 정말? 그럼 우리 자주 볼 수 있겠네. 네. 아기 낳으면 자주 뵈러 올게요. 수진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민우와 수진이 돌아갔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네. 안녕히 계세요.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성수와 영자는 손을 잡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괜찮은 거죠? 영자가 물었습니다. 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정말 힘들었어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해냈어요. 영자가 남편에게 기댔습니다. 고마워요,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나도 그래요. 당신이 있어서 견딜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어느 늦은 밤, 성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우였습니다. 아빠, 아기가 태어났어요. 뭐? 성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 병원이에요. 빨리 오세요. 알았어. 금방 갈게. 성수와 영자는 급히 옷을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 2시, 병원 복도, 민우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는 어떻게 됐어? 건강해요. 3.2kg 건강한 아들이에요. 성수와 영자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보여드릴게요. 작은 아기. 포대기에 쌓여 있는 작은 생명. 성수가 아기를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우리 손주, 우리 손주야. 성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아기의 볼에 영자도 아기를 안았습니다. 이쁘다. 우리 손주 정말 이쁘다. 민우가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아기 이름 지어주세요. 우리가? 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덕분이에요. 그러니 이름도 부모님이 지어주세요. 성수가 아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희망이, 박희망이. 희망이요? 네. 이 아이가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니까. 민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희망이, 박희망. 영자가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희망아, 할머니야. 넌 정말 소중한 아이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해줄게. 아기가 작은 눈을 뜨고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장면. 1년 후, 성수와 영자의 집. 거실에서 희망이가 뒤뚱뒤뚱 걷고 있습니다. 돌이 지난 아기. 이제 혼자 걷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희망이가 성수에게 달려옵니다. 성수가 손주를 안아 올립니다. 우리 희망이 잘한다. 영자가 옆에서 웃으며 지켜봅니다. 민우와 수진도 함께 있습니다. 모두 행복한 얼굴입니다.
초인종이 울립니다. 민호였습니다.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민호는 이제 자신의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일하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민호야, 어서 와. 모두가 함께 모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테이블에는 따뜻한 음식이 가득합니다.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희망이가 숟가락을 들고 밥을 먹습니다. 잘한다, 우리 희망이. 영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성수도 아들을 바라봅니다. 눈빛으로 대화를 나눕니다. 고맙다는, 사랑한다는, 용서한다는 그 모든 말들을. 식사 후 성수는 혼자 베란다에 나왔습니다. 저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노을이 집니다. 붉은 노을, 아름다운 노을. 문득 전화기가 생각났습니다. 7년 전 그 전화.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된 모든 일들. 슬픔과 분노, 배신과 상처. 하지만 그 끝에는 용서와 화해,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었습니다. 영자가 나와 남편 옆에 섭니다. 여보, 뭐 하세요?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무슨 생각? 성수가 아내의 손을 잡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죠? 그러게요. 정말 많이 겪었어요. 돈도 잃고 아들도 잃을 뻔하고. 하지만 이렇게 됐네요. 성수가 웃습니다. 이렇게 행복해질 줄 몰랐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손을 꽉 잡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익숙한 소리.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은 소리. 민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 회사에서 전화 오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의요? 네, 꼭 참석하겠습니다. 정상적인 전화, 일상적인 대화, 아무 문제 없는 통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우가 미소 짓습니다. 성수와 영자도 미소 짓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전화는 이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전화는 이제 연결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어주는 끈이라는 것을. 밤이 깊어갑니다. 집안에는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희망이의 제잘거림, 민우와 수진의 대화, 민호의 농담, 그리고 성수와 영자의 따뜻한 목소리. 모두가 함께 있습니다. 가족입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와랄랄. 그날 그 소리. 모든 것을 시작하게 했던 그 소리.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그 소리는 이제 저주가 아닙니다. 그 소리는 이제 기억입니다. 힘들었지만 이겨낸 기억. 아팠지만 치유된 기억.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선 기억. 성수가 창문을 닫습니다. 개 짖는 소리가 멀어집니다. 그리고 사라집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습니다. 거실로 돌아갑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수가 자리에 앉습니다. 영자가 차를 따라줍니다. 희망이가 할아버지 무릎에 앉습니다. 할아버지, 좋아. 성수가 손주를 안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전화의 끝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을까? 증오가 아니라 용서를,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끝이 아니라 시작을.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집안의 불빛은 여전히 밝습니다. 따뜻한 불빛, 사랑의 불빛, 희망의 불빛. 그 불빛 속에서 75의 노부부가, 33의 아들 부부가, 2살의 손주가, 그리고 30대의 청년이 함께 웃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전화의 끝에서 찾은 진짜 행복의 이야기.